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부모님들이 무릎 꿇은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된 사례도 그랬지만 집값이 떨어지니 내 집 앞에 특수학교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창피하고 미안한 경험이 있는데요. 동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놀곤 했습니다. 당시엔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큰 잘못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선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장애 중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과 입술을 읽고 말하는 구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수어정책팀 박용옥 팀장님께 청각장애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부산시에는 전체 그 청각장애인 수가요, 한 17,000여 명, 그러니까 18,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농아인 협회에 등록된 그 농아인 수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500여 명. 근데 이제 그뿐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등록 안 하시고 그냥 통역 서비스만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농아인들은 언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에 있지만 언어가 다른 소수민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른 거는 다들 하실 수 있는데 이 언어라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분들은 장애여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요. 현재 부산의 청각장애인은 약 18,0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는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일은 수화 통역이에요. 병원, 경찰서, 법원, 그리고 또 가정 상담, 또 심지어는 교도소 접견이나 또 수술실에도 들어가요. 마취 전까지. 두 번째는 농아인 상담과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 활동, 그리고 한글 교육, 보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수화 교육도 하고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또 수화제라든가 그 6월 3일 63 농아인의 날을 또 해서 농아인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더 보완되고 새롭게 시행돼야 할 텐데요.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2016년 8월에 수화 언어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그냥 단순한 몸짓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정식 언어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그 수화를 배제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농아인협회에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에 못지않은 업무 실력을 발휘하는 중개통역사 임유정 선생님이 계신데요.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을 생각해서 하는 행위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구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 말하지 않고 농인 혹은 농아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도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려라 치고 갑자기 큰 소리로 너무 또박또박 말해줄 때입니다. 너무 큰 소리로 전 억지로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빠르지 않는 속도로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말해주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농인과 대화할 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너무 집중해서 말함으로써 뻘쭘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농인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어렸을 적 고열로 청력을 잃고 청각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광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용로 교회 농화부 이주 목사님도 어렸을 적 고열로 인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자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주 목사님에게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수화통역은 수용로 교회 농화부 강세옥 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일반 사회는 언어, 말로 소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역에서는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농인이 대부분 3D, 그러니까 어려운 3D 가운데 하나, 이교래하든지 뭐 힘든 일, 노가다, 현장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낮추어 하는 말인데요. 청각장애인은 실제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능이나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편견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능력을 보기 전에 장애를 먼저 보기 때문에 장애 있으면 일반인을 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농화부 농인입니다. 매주마다 사역 보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있으면 문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움 없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헬렌 켈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2018년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도전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지원하는 움직임이 동반되어야만 장애인도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세용이었습니다.